자, 이번 시간에는 원의 방정식 14번째, 벌써 14번째 단원입니다. 원의 방정식을 공부할 건데, 일단 원의 방정식도 원래는 이제 하나의 테마예요, 여러분. 14단원 원의 방정식이 있고 15단원에 이제 원과 직선이라는 테마가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원과 직선을 하나의 테마로 보고 이제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책에서는 두 단원으로 쪼개놨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개념 정리 1 해가지고 원의 방정식이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이미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때 원을 배웁니다. 되게 자세하게 배워요. 그 정도면 굉장히 자세하게 배우는 건데, 그거에 그대로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어려운 테마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볼게요. 일단 원이라는 놈의 뜻을 일단 한번 볼 건데, 평면 위의 한 정점에서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의 자취 또는 점 전체의 집합을 원이라고 한다. 말이 굉장히 어렵지? 그런데 이게 말이 어렵다고 해서 여러분 스스로 마음대로 해석하는 건 또 옳지 못해요. 자, 이렇게 정확한 정의를 책에 써놓으면 여러분들이 이걸 외우는 건 아니죠. 평면 위의 한 정점에서 일정한 거리에 있는, 이건 아니지만 이 말을 정확히 이해하면서 여러분들이 원을 한번 그려보는 거야. 무슨 얘기냐? 평면 위에 한 정점이 있대요. 여기서 정이라는 말은 고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움직이는 점이 아니라 가만히 있는 어떤 점이 있대. 그래 놓고 나서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의 자취라고 했는데, 얘가 어떤 이 거리를 그냥 뭐라고 할까? 일정한 길이, 그래, 일정한 거리라고 하지 뭐. 이 거리 역시 일정하다고 지금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늘리거나 줄일 수 없습니다. 그랬을 때 요 점의 자취, 이 점의 자취를 말하래요. 선생님, 근데 만약에요, 이게 이렇게 생겼으면 이렇게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거리만 유지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마치 뭐랑 똑같아요, 여러분? 컴퍼스의 원리랑 똑같잖아. 우리가 컴퍼스라는 걸 왜 사용합니까? 원을 그리기 위해서 컴퍼스라는 도구를 사용하잖아. 하나 쿡 찍어. 이거 송곳으로 꽉 찍잖아. 종이 찢어지게.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딱 연필 놓고 쭉 돌리죠. 그쵸? 그게 바로 이제 원의 뜻이야. 정확한 원의 뜻. 컴퍼스의 원리, 원을 그리는 그 도구가 바로 원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고 만든 도구예요. 됐죠? 그러니까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져 있다. 자, 얘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얘는 고정이 되어 있고요. 얘가 움직이니까 이런 식으로 뭐가 만들어지겠니? 그렇지. 원이 만들어지겠죠. 그랬을 때 자취라는 말은 여러분들 직선의 방정식에서 굉장히 많이 다뤘죠. 그래서 이 점이 움직이고 있는 이 점들을 다 연결을 했더니 이렇게 원이라는 도형이 만들어진다. 이게 바로 원의 진짜 뜻이에요. 됐죠? 이때 정점, 움직이지 않은 바로 이 점을 원의 중심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일정한 거리, 이 거리를 반지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보통 이렇게 R이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됐죠? 용어 정리 간단하게 끝났고요. 원이라는 것은 원의 중심과 그리고 반지름만 있으면 전부 다 표현할 수 있다. 그림을 그릴 수 있다. 뭐 그런 얘기 하고 있네요. 됐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원의 뜻을 알았으니까 이 원의 뜻을 이용해서 원의 방정식, 즉 좌표평면 위에다가 이 원이라는 놈을 어떻게 식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자취의 방정식이랑 똑같은 개념인데, 문제에서 원의 중심을 A, B라고 주겠대요. 가만히 있는 점이야. 선생님, A가 변해요. 변수가 아니라 미지수야, 미지수. 그러니까 문제에서 숨겨놓은 거야. 이 점은 가만히 있는 점인데 A, B라고 숨겨놓은 거야, 출제자가. 여러분들이 구해야 되는 어떤 그런 A와 B의 값입니다. 변하는 값은 아니고 정해진 값. 자, 그랬을 때 이 원 위에 있는 점을 여러분들이 X, Y라고 한번 놔보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는데, 얘가 이제 뭐냐면 이 X, Y가 움직이는 자취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 직선의 방정식 시간에 배웠던 자취에 대한 내용을 보면 얘의 자취를 구하고 싶다. X, Y라고 놨는데 그놈의 자취를 구하고 싶으면 누구랑 누구의 관계를, 그렇지, X와 Y의 관계식을 세우는 것이 바로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예요. 그런 뜻이라고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는 X랑 Y의 관계식을 아무거나 하나만 찾으면 돼. 아무거나. 근데 문제에서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일정한 거리 R을 줬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X, Y와 A, B,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R로 일정하다는 사실을 그냥 알 수 있죠? 그쵸? X, Y가 여기에 있든 여기에 있든 여기에 있든 여기에 있든 이 원 위에 어디에 있든 전부 다 길이는 반지름 R로 일정할 거 아니야? 이걸 식으로 한번 써보죠.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저 배웠는데요. 루트 X의 차이, X에서 A를 뺀 거의 제곱
플러스 y의 차이, y에서 b를 빼든 b에서 y를 빼든 상관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했더니 그게 반지름 r이랑 똑같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식을 잘 보니까 루트가 너무 꼴보기 싫은 거지. 그래서 왼쪽 변과 오른쪽 변을 똑같이 제곱을 해주니까 루트를 벗으면서 이렇게 r 제곱 되겠죠. 제곱을 양변을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원의 방정식이 만들어진다. x랑 y 관계식을 세웠으니까 이게 바로 뭐다? 원의 자취, 즉 원의 방정식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됐죠? 그러면 이 원을 보자마자 여러분들은 말할 수 있어. 중심이 a, b고요.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입니다. 여기 반지름의 자리가 아니라 반지름의 제곱자리예요. 이런 원의 방정식을 표준형이라고 불러요. 자, 표준형은 직선의 방정식에서도 여러분들이 다뤘을 텐데 원의 방정식을 보자마자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정보를 그냥 얻어낼 수가 있어요. 중심과 반지름을 그냥 보자마자 얻어낼 수가 있다고 해서 이 식이 되게 예쁘게 정리가 되어 있구나. 그래서 얘를 표준형, 원의 표준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원 중에서도 당연히 표준형인데 이 표준형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태초의 상태가 있겠죠. 우리가 어떤 1차 함수로 공부할 때 무조건 뭘로 스타트하는 AX로 스타트하는 태초의 상태를 공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2차 함수를 공부할 때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긴 최고 차이 계수가 A인 2차 함수 태초의 상태를 먼저 공부를 하자 이렇게 하잖아. 그럼 똑같아. 원의 방정식을 공부할 때도 여러분들이 함수랑 비슷하게 태초의 상태를 먼저 공부하면 되는데 태초의 상태는 뭐냐면 이 중심이 A, B가 아니라 제일 쉬운 상태, 바로 0,0일 때의 상태, 그 상태를 태초의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태초의 상태는 교육과정에 있는 용어가 아니야. 그냥 선생님이 말하고 있는 어떤 상황인 거지. 나도 누군가한테 배웠는데 이렇게 배울 때 굉장히 좀 받아들이기가 쉽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도 지금 내가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야. 나도 그렇게 배웠어요. 이걸 태초의 상태라고 기억을 하면 함수든 도형의 방정식이든 언제나 태초의 상태가 뭔지를 제일 먼저 생각을 하게 되죠. 개념 공부를 할 때 얘가 이런 상태야. 여기서 얘를 어떻게 했는지만 조금만 연구해 보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도형이든 어떠한 함수든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태초의 상태가 제일 중요한 거야. 자, 그러면 태초의 상태라는 것이 중심이 0,0이라고 했으니까 원을 그릴 때 태초의 원이 나오면 0,0을 찍어주고 원을 그려주시기만 하면 되겠죠. 그쵸? 여기가 이제 X축이고 여기가 Y축이 됐을 때 중심이 0,0인 원을 태초의 원이라고 부르고 이 원의 방정식이 너무나도 쉽게 표현이 돼요. 반지름을 R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R제곱이 된다. 이렇게. 됐죠? 여기까지가 이제 원의 방정식의 태초의 상태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A랑 B가 0인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얘를 X 빼기 A의 전체 제곱이라고 쓸 필요가 없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랬을 때 이 원을 지금부터 나는 열심히 득득득 움직여서 이 원으로 만들어 보겠다. 그런 뜻이야. 그러면 0,0이었던 중심을 A, B로 옮기고 싶어. 원을 평행이동하고 싶어. 그러면 이것도 이미 배웠는데 평행이동을 하고 싶으면 X쪽으로 얼만큼 이동했는지 A만큼 이동했구나. Y쪽으로 얼만큼 이동했는지 B만큼 이동했구나. 이 정보를 여러분들이 쓸 수 있고요. 어떤 식을 평행이동할 때는 눈에 보이는 X 대신에 X-A를 눈에 보이는 Y 대신에 Y-B를 조심스럽게 입력해주죠. 이렇게. 그래서 깔끔하게 중심이 A, B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을 태초의 원에서부터 만들 수 있습니다. 오케이? 항상 이 과정, 이 개념이 머릿속에 여러분들 들어와야 돼요. 문제를 풀다 보면 얘로 문제를 풀 수도 있지만 이게 중심이 A, B니까 너무 좀 짜증난데? 그래갖고 얘로 바꿔서 푸는 스킬도 있거든? 그래서 이게 왔다리 갔다리 돼야 되고 두 식의 관계가 어떤지를 여러분들이 당연히 개념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원을 평행이동하면 되는구나. 반지름의 길이가 3인 원이 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우리는 그 원이 사실은 여기 있었던 원인데 열심히 평행이동을 해서 저기다 갖다 놨구나. 이것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평행이동을 할 때는 원이 늘거나 줄지 않습니다. 반지름의 길이는 그대로 유지가 된 상태에서 가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모든 원, 모든 도형, 모든 함수는 전부 다 태초의 상태에서부터 시작을 한다. 근데 고등학교에서 요즘에 잘 나오진 않지만 용어 정리를 한 번만 더 해주면 이것도 책에 써있나 몰라. 이렇게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 있죠. 이런 원을
단위원이다. 그 원의 단위를 좀 표현해 준다고 해서 이렇게 단위원이라고 이야기해 주고요. 중심이 0,0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반지름의 길이가 1만 돼주면 그 원의 이름을 단위원이라고 해요. 이게 이제 숫자 1과 굉장히 성질이 비슷한 그런 느낌이라고 해서 숫자 1을 여러분 단위수라고 하잖아. 그래서 원의 이름도 단위원 이렇게 불러주고요. 뭐 나중에 벡터라든가 뭐 여러분들 행렬 같은 거 이런 거 공부하면 단위 행렬, 뭐 단위 벡터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들 공부하게 될 텐데 그때도 숫자 1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이름을 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좌표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이제 여러분들이 원을 배웠으니까 이제 좀 특이한 원들 있잖아. 특이한 원들을 세팅하는 걸 또 공부를 할 건데 일단 보니까 좌표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이라고 해서 좌표축에 접하는 원이 되게 특이한가 봐. X축이 이렇게 있어요. 이 X축에 접하는 원을 여러분들이 그려보자고. 이게 접한다는 뜻이야. 그리고 정확히 접한다는 놈의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원을 그 접하는 직선 위에다가 이렇게 툭 얹어 놓은 거야. 그럼 접하는 거예요. 이렇게 뚫고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툭 얹어놨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점과 직선이 이렇게 접하는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가 그냥 아무렇게나 생긴 직선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X축, 제일 유명한 직선 중에 하나죠. X축이랑 이렇게 접하고 있는 상태가 되면 당연히 원에는 뭐가 필요하고 중심이라는 게 필요하고 그 중심을 A, B로 세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B라는 좌표를 잘 보세요. 이 B라는 좌표는 Y의 좌표인데 그 Y라는 놈이 사실 이 길이랑 똑같거든? 그래서 얘를 B라고 세팅할 수 있어. 그러니까 중심을 알면 누구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반지름을 그냥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반대로 이야기해볼까? 만약에 X축에 접하는 어떤 원이 있는데 반지름의 길이를 알고 있대요. 그러면 중심의 무슨 좌표를? Y좌표를 얻어낼 수가 있어요. 단 B가 양수일 때만 지금 이런 그림이 만들어집니다. 아, 이럴 수 있잖아, 여러분. 이럴 수 있잖아. 이럴 수 있잖아. X축의 아래쪽에서 지금 접할 수도 있죠. 자, 그렇게 되면 요놈의 좌표를 여러분들이 A, B라고 놨을 때 반지름의 길이는 B가 아니라 뭐가 된다? 마이너스 B가 됩니다. 왜냐하면 길이라는 것은 항상 양수값으로 표현이 돼야 되는데 그림이 이딴 식으로 생겨버리면 요 B라는 값이 지금 음수값이잖아. 그래서 반지름을 이야기할 때 마이너스 3이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그걸 양수화시켜서 이렇게 길이로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마이너스 B라고 써주는 것 뿐이에요. 됐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사실 요 자리가 B자리가 아니라 B의 절대값, 즉 양수화를 시켜서 그놈을 제곱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어차피 요놈과 요놈은 완전히 수학적으로 같은 표현이거든. 그래서 굳이 절대값을 붙이지 않고 뒤에다가 B제곱을 써주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바로 X축에 접하는 원을 세팅하는 방법이다. 아, 중심만 알면 반지름까지 공짜로 얻을 수가 있구나. 그럼 두 번째는 이제 무슨 축에 접하고 있대요? Y축에 접하고 있죠? Y축에 접할 때는 당연히 이렇게 생긴 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서 이렇게 접하고 있는 이런 놈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그러면 이쪽에서 접할 때의 상황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중심을 A, B라고 놓는 순간 갑자기 이 길이가 A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쪽에서 접하는 원을 A, B라고 놓는 순간 이 길이가 A가 아니라 마이너스 A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놈의 좌표가 지금 이렇게 생겼다는 건 A가 무슨 수라는 얘기야? 그렇지, 음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길이를 세팅할 때는 양수화를 시켜서 세팅을 한다. 이렇게. 그래서 Y축에 접하는 원을 여러분들이 세팅할 땐 중심을 A, B라고 놨을 때 반지름의 길이가 실제로는 얘가 아니라 뭐였다? 절대값 A였다. 양수화를 시켜야 된다. 근데 수학적으로 똑같으니까 그냥 A제곱이라고 쓸 수 있다. 자, 이거 외울 거예요? 외우지 마세요. 내가 지금 이걸 설명할 때 그림을 그렸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이 X축에 접하는 원이 있으면 그림을 그리시면 됩니다. 툭 얹어 놓으면 되고 Y축에 접하는 원을 만들 때도 툭 얹어 놓으면 돼. 이제 마지막에 3번. 이게 3번이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인데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식으로 써놓지 않았어요. 그냥 중심이 Y는 X 위에 있고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다. 이렇게만 써놨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네 가지가 있어서 그래. 네 가지가 있어서 굳이 이거를 이렇게 좀 일반화시켜서 써놓기가 좀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만 써놨는데 무슨 얘기냐면 X축에 접하는 원은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근데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도 존재할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쪽에서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쪽에서도 존재할 수 있죠. 그러면 선생님 넷 중에서 어떤 놈이 선택이 돼야 되나요?
문제에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 라는 표현 말고 또 다른 정보를 또 주게 돼 있어. 지금은 개념 시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정도밖에 설명할 수 없는데, 만약에 문제에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는 말과 1,2를 지난다 이런 말을 같이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넷 중 하나인데 1,2가 어디쯤에 있어요? 그렇지, 요쯤에 있잖아. 요쯤에 있잖아. 이 1,4분면 위에 있죠? 그러니까 1,2는 한 이쯤에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 점을 지나는 원을 세팅할 때 1번, 2번, 3번, 4번 누구밖에 안 돼? 1번밖에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이 원은 X축과 Y축에 접하는 1,4분면 위에 있는 점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세팅 자체를 어떻게 해준다? 그렇지. A, B라고 놓는 것이 아니라 A, A라고 놔줍니다.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는 얼마다? A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됐죠? 여기까지? 그런데 만약에 2, 4분면 위에 있는 점을 세팅할 때는 요놈의 좌표를 찍을 때 A, A라고 찍지 않고요. X값이 음수잖아. 그리고 Y값은 양수니까 세팅 자체를 마이너스 A, A라고 세팅해 주는 것이 좋아요. 물론 이렇게 안 해도 돼.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엄청나게 많은 경험과, 그렇죠? 문제풀이를 할 때 부호적인 실수를 좀 막기 위해서 이 경우는 특별하게도 A라는 반지름을 양수로 표현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세팅 자체를 마이너스 A, A로 하는 게 좋아. 그러니까 얘랑 좀 다르죠? 얘는 뭐 어느 쪽에 접하든 상관없이 일단 중심을 A, B라고 놓고 문제를 풀어도 전혀 상관이 없는데,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 같은 경우에는 중심의 좌표도 A와 A로 구성되어 있고 A와 A로 구성되어 있고 반지름의 길이 역시 A로 구성을 할 거기 때문에 이 네 가지 경우를 한꺼번에 설명하기는 좀 애매하고, 반지름의 길이는 양수, 즉 A로만 표현하는 게 좋으니까 반지름의 길이를 통해서 얘네들을 세팅하는 것이 좋아요. 됐죠? 그럼 4, 4분면 위에 있는 점을 세팅할 때는 반지름의 길이가 A니까 중심의 좌표는 A, A 오른쪽으로 갖고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양수, 음수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게 좋아요. 언제나 A는 무슨 수다? 그치? 양수다. 이렇게 세팅을 해주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가장 계산 실수를 막을 수 있고, 마찬가지로 마지막으로 3, 4분면 위에 있는 점을 만들 때는 이 길이가 이제 여러분들 A니까 요놈의 좌표를 세팅할 때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다 이렇게 세팅하는 게 가장 아름답고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됐죠? 그래서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도 지금 얘네들처럼 일반화를 시켜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놓는다. 외우는 게 아니고 그림을 그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이 원의 중심은 전부 다 어떤 식으로 생겼어? A와 A로만 구성되어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반드시 이렇게 두 직선 위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뿅. 여기 다 있네. 그래서 세팅 자체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치, 반지름이 A다, 반지름이 A다 이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1, 4분면부터 4, 4분면까지 모든 원을 전부 다 표현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지름의 길이를 A라고 놓고 여러분들 세팅을 했죠. 그렇죠? 뿅.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테마. 세 번째 테마를 보니까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라고 돼 있어. 그럼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은 뭘까요? 표준형을 공부했잖아. 그 표준형을 전개해서 쭉 써주는 게 바로 일반형입니다. 전개한 다음에 한쪽으로 다 몰아서 얘를 0으로 만들어주는 이 작업까지 한 걸 일반형이라고 불러요. 일반형이라고.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까? x-1의 전체 제곱, y-2의 전체 제곱, 그놈은 4다. 이 자리가 이제 반지름의 제곱, 이런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이건 이제 표준형이죠. 보자마자 1,2를 중심으로 하고 1,2가 이제 중심이 되는 거고요. 반지름의 길이는 2가 됩니다. 이렇게 원을 보자마자 중심과 반지름의 정보를 얻어낸다. 이게 바로 표준형인데, 얘를 어금니 꽉 깨물고 한 번만 전개를 한번 해보는 거야. 한 번만 전개를 하면 x제곱 나오고요. 예쁘게 정리할 거니까 y제곱 먼저 쓸게요. y제곱 먼저 나오고요. 2 짠짠하면 마이너스 2x가 될 거고, 2 짠짠하면 마이너스 4y. 상수항도 암산할게요. 1, 4 둘이 더하니까 5. 근데 넘어오면서 4가 넘어오니까 1.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정리한 걸 원의 일반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게 전개가 가능하면 여러분 뭐도 할 수 있어?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묶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얘를 보고 x제곱과 x를 이용해서 얘를 만들고 y제곱과 y를 이용해서 얘를 만들어 준 다음 나머지 상수항을 잘 넘겨주시면, 그러면 반지름의 제곱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원의 일반형과 원의 표준형은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뭐라고 써놨어? 일반 형식을 보고 여러분들이 완전 제곱식을 쓰지 않고 이렇게 완전 제곱식을 만들지 않고도 여러분들이 어떤 뭔가를 새롭게 진행하는 그런 얘기를 좀 써놨는데 뭐라고 써놨냐면 여기 보니까 약간 이렇게 약간 판별식의 약간 느낌이죠. 만약에 얘가 0일 때 좌표평면위에서는 한 점을 나타낸다. 이게 점원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도 선생님이 좀 에피소드가 좀 있는데 학창 시절에 점원을 배웠는데 지금 이 점원이라는 말은 사실은 지금 다루지 않아요. 여러분들 교육과정에서 아예 다루고 있는 용어가 아니야. 점원. 그러니까 점원은 반지름이 0인 거야. 그러니까 결국 얘가 반지름을 표현하는 어떤 그런 값이야. 정확히 반지름은 아니고. 근데 점원이라는 걸 딱 공부를 했는데 점원? 그게 원이야? 내가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 누구한테? 선생님한테. 선생님한테 점원이 원이야? 점원이 원이라고 안 하고 이 밑에 허원. 그러니까 점원까지는 내가 이해가 된 거야. 수업 시간에 딱 듣고 점원? 원의 반지름이 0이면 점인데 그것도 원이라고 하는구나. 만약에 얘를 원이라고 하고 싶으면 얘를 점원이라고 하면 되는구나. 점인데 그게 원이구나.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는데 허원. 반지름의 제곱이 음수가 돼버린 거야. 반지름의 제곱이 음수가 돼서 허원이 나오는데 허원이 원이야? 내가 이렇게 수업 시간에 나도 모르게 혼잣말을 한 거야. 근데 너무 크게 말한 거야. 그리고 학원에서 나도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듣고 이 새끼 어떤 새끼야? 선생님한테 그렇게 막 말을 하다니. 이런 식으로 생겼던 되게 에피소드가 있어요. 재미없죠? 미안합니다. 재밌자고 한 얘기는 아니야. 재밌자고 한 얘기는 아닌데 처음에 선생님도 듣고 저게 뭔 개소리야 이랬다니까. 허원이 원이야? 뭐야?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원에 대한 상식을 이렇게 벗어나는 그런 이야기를 선생님이 하시니까 선생님도 되게 당황을 했는데 그때 있었던 그런 나의 어떤 에피소드가 지금까지 안 까먹고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원이랑 허원이라는 개념이 있긴 있는데 여러분들 다루진 않습니다. 근데 허원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점원이라는 말을 쓰기도 한다. 여러분들 배우지 않습니다. 근데 참고로 그냥 넣어놓은 것 뿐이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이게 뭔지를 지금 설명하고 싶어서 선생님이 얘를 간단하게 이야기했는데 이게 뭐냐면 보통 우리가 이놈을 만나면 지금 얘는 일반화된 식이기 때문에 조금 눈에 와닿지 않을 텐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야.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표준화시켜서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서 이렇게 예쁘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텐데 당연히 문제를 풀다 보면 조금 더 빨리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 예를 들어서 여기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라는 어떤 2차 함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얘를 당연히 이럴 수 있죠. 당연히 이럴 수 있어요. 이렇게 해놓고 뭐 중학생 애들은 다 이렇게 하던데 이게 왜 하는지 모르겠고 이렇게 한 다음에 뒤에다가 플러스 2 쓰잖아. 그럼 얘가 이제 x-1의 전체 제곱 그리고 플러스 2가 돼서 꼭지점의 좌표를 1,2라고 말할 수가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수학 실력이 올라가고 계산을 수도 없이 하다 보면 이 꼭지점의 좌표를 직접 완전 제곱식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린 다음 요놈의 x좌표가 1이다. 이것만 사용하는 그런 학생들이 많아지죠. 점점 많아집니다. 이게 훨씬 더 편하고 이게 더 수학적으로 더 의미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된단 말이야. 이게 중요한 거지 이걸 굳이 식변형을 해서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 필요가 없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러니까 이거랑 비슷한 개념이거든. 우리가 얘를 보자마자 얘가 원이라는 걸 알면 되잖아. 그럼 원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누구보다 빠르게 중심과 반지름을 구하면 되는데 이걸 또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고 앉아 있어요. 물론 정석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은 강조를 하는 거야. 얘가 원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굳이 식변형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원의 중심을 아주 빨리 구할 수 있는데 그걸 공식화시켜서 암기를 해놓으면 좀 편하다. 그런 얘기거든. 강요 아닙니다. 강요 아니고 나중에 당연히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하다가도 그냥 보자마자 이거 중심이 1,2인데 이러고 넘어간다니까. 그 공식이 바로 무슨 공식이냐면 이 1창의 개수만 보는 거야. 너무 쉬워요. 1창의 개수를 바라보면서 반으로 쪼개고 부호로 바꿔주면 돼. 그래서 원의 중심을 이놈을 반으로 쪼개고 부호를 바꿔주니까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a. 요놈을 반으로 쪼개고 부호를 바꿔주니까 마이너스 2분의 b. 이렇게 여러분들이 중심을 그냥 암산할 수 있어요. 보자마자 암산할 수 있어. 얘도 마찬가지. 보자마자 얘 반으로 쪼개면서 부호 바꾸니까 1. 얘 반으로 쪼개면서 부호 바꾸니까 2. 이런 식으로 원의 중심을 암산할 수 있습니다.
만약 문제를 푸는데 반지름은 필요가 없고 원의 중심만 필요한 문제였어. 그러면 이거 완전 제곱식 뭐하러 하는 거야? 괜히 중심 반지름까지 다 구하고 있는 거야. 그러지 말자는 거죠. 중심을 아주 빠르게 반으로 쪼개고 부호 바꾼다. 반으로 쪼개고 부호 바꾼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식화 시켜놓으면 마치 꼭지점의 좌표를 그냥 마이너스 2a분의 b 이렇게 기억하는 거랑 똑같죠. 똑같은 개념이니까 설명을 한번 해봤는데, 그러면 선생님 반지름은 어떻게 구해요? 완전 제곱식이 해야 되나요? 아니, 그건 아니고 요놈의 중심을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2분의 a라고 구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b라고 구한 상태가 되면 중심을 구할 때는 똑같은 얘기야. 표준형 구하는 거랑 거의 똑같은데 이것도 공식화 시켜놓으면 편하다고요. 반지름은 그냥 안 구하고 제곱으로 구할 거야. 제곱합니다. 4분의 a제곱. 자, 제곱합니다. 4분의 b제곱. 요렇게. 이거 외우는 거 아닙니다. 지금 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거야. 원의 중심을 제곱하고 제곱해서 두 놈을 더해준 다음에 눈에 보이는 상수항 있죠? 이 상수항을 그대로 빼주면 돼요. 이렇게. 이게 바로 반지름의 제곱, 반지름의 제곱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놓으시면 진짜 빨라. 이게 진짜 빨라. 중심 바로 찾으면 반으로 쪼개고 부호를 바꾼다. 반으로 쪼개고 부호를 바꾼다. 반지름의 길이는 그냥은 못 구하고 제곱으로 구할 건데 제곱하면 1, 제곱하면 4. 거기서 누굴 뺀다? 눈에 보이는 상수항을 빼니까 뚜시뚜시 없어지면서 4. 이렇게 여러분들이 반지름의 제곱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처음 배우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이거 처음 배우면 선생님처럼 하세요. 개선도 빨라지고 정확해집니다. 정말이야. 정말이야. 어차피 이거 하는 거 다 알잖아. 이거 백날 연습해봤자 수학 실력이 늘겠니? 새로운 걸 배우면 그거를 자꾸 몸에 익히고 연습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자리가 반지름의 제곱 자리가 되는데 여기는 지금 잘 보면 여기다가 뭐 곱한 거야 지금? 그치? 여기다가 지금 4를 곱하는 개념이죠. 이렇게 4를 곱하는 개념. 그래가지고 만약에 얘가 0이다. 얘가 0이다. 그럼 얘가 0이란 얘기니까 반지름이 0이란 얘기잖아. 그럼 반지름이 없네? 그럼 점원.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도 되고. 얘가 만약에 0보다 작으면 허원. 허원이라는 것은 원이 아닌 거야, 얘들아. 원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원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원을 결정할 수 없다. 그리고 점원도 사실 여러분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어떤 문제를 푸는데 이게 원의 방정식을 나타낼 조건 이런 거 구하라고 그러면 반지름이 0보다 크다. 다른 말로 반지름의 제곱도 0보다 크다. 이걸 지금 빨리 여러분들이 이용해줘라. 그런 의미로 써놓은 겁니다. 점원과 허원은 원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지금 반지름의 제곱이 0보다 커야 된다. 그걸 지금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좀 길게 했네. 미안합니다. 자, 개념이 좀 작으니까 바로바로 쉬지 않고 개념 정리 2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보니까 원과 원이 만날 때라고 되어 있어. 원과 원이 만날 때 해가지고 1번 그림. 두 원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네요. 2번 그림. 두 원이 이렇게 만나고 있어. 근데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이런 걸 접한다고 해요. 두 원이 툭 얹어져 있다 해서 접하는데 그냥 접하는 게 아니라 바깥쪽에서 접한다고 해서 얘를 외접한다 이렇게 불러요. 외접한다. 그 다음에 얘는 이거 뚫고 들어갔죠? 뚫고 들어가서 작은 원이 큰 원이랑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날 때,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그쵸?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여기서 툭 얹어져 있죠? 두 원이 서로 툭 얹어져 있는데 작은 원이 큰 원의 안쪽에 있다고 해서 얘를 내접한다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얘는 큰 원이 작은 원을 포함한다. 즉 만나지 않는데 안쪽에서 이렇게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만나는 경우가 있죠. 그럼 안 만나는 경우는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고 접하는 경우는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게 이런 상태입니다. 자, 이제 이걸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은데 보면 이 두 원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반지름 두 개 주고요. 큰 원 반지름, 작은 원 반지름, R 다시라고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중심거리라는 건 뭐냐면 원에는 중심이 있고 원에는 중심이 있겠지? 그 두 중심 사이의 거리입니다. 그걸 뭐라고 놨을 때? D라고 놨을 때 우와! 이야! 이렇게 써있죠. 좋아요. 다 외울 거야? 외우는 애들이 있습니다. 아 정말이야. 외우는 사람이 있고요. 근데 그걸 외우는 애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그걸 가르쳐주는 사람이 외우게 시켜서 그래요. 그거는 좀 잘못된 것 같아. 만약에 이걸 외우라고 누가 여러분한테 강요했으면 둘 중 하나야. 여러분이 진짜 빠가살이거나 너무 이해를 못하니까 야 외워. 이렇게 했거나 아니면 설명하는 방법을 모르시는 거야.
설명하는 방법을 모르신다고? 선생이나 되는 사람이 그렇게 배운 거야. 이걸 외워서 풀기로 자기도 배운 거야. 그렇게. 그리고 연구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여러분한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나쁜 게 아니지.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이 나쁜 거지. 저 선대로 올라가야 돼. 선생님 이거 안 외워요? 절대 외우지 않습니다. 절대 외우지 않고 그림을 그려서 거기서 여러분들이 식을 얻어내기만 하면 돼요. 딱 하나의 멘트만 알면 이 식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이 식 아무것도 필요 없고 딱 하나의 멘트만 기억하면 돼. 그 하나의 멘트가 뭐냐면 절대 외우면 안 돼요. 아이고 왜 이래. 지금 언급된 놈은 반지름 2개와 중심 사이의 거리 요겁니다. 이렇게 주인공이 몇 개? 3개가 있어요. 두 원이 있으면 무조건 저 세 놈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랬을 때 세 놈 중에 가장 긴 거는 이걸로 스타트하는 거야. 세 놈 중에 가장 긴 놈은 나머지 두 놈을 더한 것보다 어떻다 이렇게 말하면 끝나요. 지금 여기는 1번부터 5번까지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가장 긴 놈은 나머지 두 놈을 더한 것보다 어떻다 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말하고 식으로 쓰면 끝나요. 무슨 얘기냐? 다시 그림으로 가보자. 이 원 2개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멀찌감치 떨어져 있습니다. 1번. 저 외우는 거 아니야. 그러면 가장 긴 게 D네요. 그림에서 가장 긴 게 D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짧은 거 2개가 이렇게 여러분 눈에 보일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된다고요. 가장 긴 거 D는요. 됐죠? 짧은 거 2개. 이놈을 더한 것보다 지금 어때요? 크죠? 끝. 이렇게 식을 세우면 끝나요. 너무 쉽죠? 2번도 해볼까? 가장 긴 거 역시 D네요. 가장 길잖아요. D는 짧은 거 2개. 나머지 짧은 거 2개를 더한 거랑 어떻니? 같네요. 이렇게. 이게 내접할 조건이야, 얘들아. 그럼 5번부터 해볼까? 5번? 5번 보니까 그림이 약간 좀 작아서 여러분 잘 안 보일 텐데 가장 긴 거 누구야? 가장 긴 거는 R이네요. 그 다음 짧은 거 2개는 D와 R-가 있는데 D와 R-를 더한 것보다도 R이 더 크잖아. 이게 더 크네요. 이렇게. 됐죠? 가장 긴 놈은 나머지 두 놈을 더한 것보다 어떻니? 이걸 식으로만 표현해주면 끝나. 2개 더 해보자. 가장 긴 거 누구야? R이죠. 그놈은 짧은 거 2놈을 더한 거랑 같네요. 됐죠? 가장 긴 거 누구야? D인가요? 됐죠? 가장 긴 거 D예요. 그놈은 이거 좀 어렵네. 가장 긴 게 D고 지금 요게 그림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R이고 요게 이제 R-이에요. 요게 R이고 요게 R-이라서 R과 R-를 더하면 D를 뛰어넘네요. 그쵸? 요 길이랑 요 길이를 더하면 요 길이가 2번 더해지니까 더 길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식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지금 이걸 외우고 있으면 진짜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주변에서 누가 이걸 외워서 푼다. 때리세요. 진정한 친구야. 팍! 새끼야. 새끼야. 새끼야는 좀 그렇고. 아가. 이렇게. 이거 좀 막아줘야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거. 근데 이렇게 푸는 사람 있다니까? 여러분. 주변에 되게 많아요. 그리고 하다가 정 안 되니까 이걸 보면서 풀어. 그러다가 외워진다? 그러면서 희열을 느껴요. 와, 씨. 족밥이다. 나 다 외웠다. 물론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야. 졸라 해서 이걸 외워버린 거야. 그럼 절대 무적. 안 틀리겠죠. 근데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이야. 그걸 하면서까지 얼마나 많은 좌절과 실패를 받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하다가 지금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있어. 아이씨, 안 해. 안 해, 씨. 이런 사람 분명 있다니까. 그래서 요 놈은 외우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긴 놈은 짧은 거 2개를 뭐 한 거다. 더한 거랑 어떻니? 이렇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설명만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2번째 테마, 두 원의 교점을 포함하는 새로운 원. 이렇게 되면 돼요. 두 원의 교점을 포함하는 새로운 원. 다음 테마가 뭐냐면 이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이건데 같은 원리입니다. 그리고 내가 직선의 방정식 할 때 여러분한테 설명을 했던 것 같아. 원의 방정식 할 때 설명할 거니까 지금은 너무 디테일하게 공부하지 말고 그냥 대충 넘어가세요. 이렇게 했던 내용입니다. 바로 뿅 이렇게. 두 식을 더하는데 한쪽에다가 K를 줘서 더한다. 뭐였냐면 직선의 방정식이 있었어요. 직선의 방정식이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렇게 일반형 2개를 줍니다. MX라고 쓸게요. NI 플러스 L
이렇게 두 직선을 주는데 두 직선이 이렇게 한 점에서 지금 만나고 있는 상태. 교점을 갖는 상태. 그때 요 점을 지나는 새로운 직선. 이 새로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공식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얘를 더하세요. 누구랑? 얘랑. 그리고 뭐라고 놓는다? 0이라고 놓는다. 근데 두 놈을 그냥 더하기 너무나도 가슴 아프니 둘 중 하나에다가 K라는 어떤 상수를 곱해준다. 이렇게 만들어진 직선이 바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직선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공식을 본 적이 있는데 직선의 방정식에서 얘를 쓸 일이 없습니다. 이걸 쓰고 있으면 또 가서 툭 한 대 때려주면 돼요. 지금 뭐 하세요? 이러면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물론 알고 있을 수 있지, 쓸 수 있어. 충분히 쓸 수 있어. 근데 그건 원의 방정식을 다 공부하고 난 다음에 쓰는 건 내가 허락을 할게. 아, 원에도 이런 게 있고 직선에도 그런 게 있으니까 내가 이걸 정확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직선에서도 그냥 써야지. 이런 사람들은 내가 인정을 해주지만 그 직선을 공부할 때 그 식을 아무 의미 없이 쓰는 건 옳지 못해. 근데 원의 방정식에서는 이걸 꼭 써야 합니다. 이걸 쓰지 않으면 계산을 못해. 그래서 이거는 꼭 반드시 원의 방정식에서 사용을 해야 되고. 자, 무슨 얘기냐면 서로 만나는 두 원이 이렇게 서로 만나고 있는 거야. 접하는 거 말고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돼요. 그랬을 때 두 놈의 교점을 지나는 이렇게 새로운 원을 만들고 싶은 거죠. 그 원의 방정식을 만드는 방법이 매우 간단해요. 두 원을 일반형으로 다 써줍니다. 그래 놓고 나서 더하긴 더하는데 한쪽에 뭘 줘서. 그렇지. K를 줘서 그냥 두 놈을 더하면 돼. 지금 이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A, B, C, A-, B-, C-로 쓰여 있는 거죠. 여러분들 다 줍니다. 문제에서. 완벽히 다 세팅을 해줘요. 그런 상태에서 주기 때문에 K만 구하면 되거든. 이 K만 구하면 되는데 이 K를 어떻게 구하냐면 문제에서 점을 하나 더 줘요. 이렇게 새로운 원이 어떤 점을 지난다를 주기 때문에 집어넣어서 K를 구할 수 있어요. 오케이? A, B, C, A-, B-, C-는 이미 알고 있는 거고. 그쵸? 이 점을 하나 더 추가로 여러분들 정보를 제공해 주면서 이 원을 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이 점을 왜 줘야 되냐면 이 점을 안 주면 이 두 놈을 지나는 원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졸라 크게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원이 결정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지나는 점 하나를 줘야 돼. 지나는 점을 주지 않더라도 또 다른 정보를 하나 줘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점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봤고요. 그쵸? 자, 써있네요. 보통은 새롭게 만들어진 원을 지나는 점, 요걸 문제에서 알려줘요. 그쵸? 이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K를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K는 마이너스 1이 아니어야 된다고 했죠? 왜 그러냐면 요 K가 마이너스 1이 돼버리면 이 원에서 이 원을 빼는 형태가 돼버려서 X제곱이 날아가고 Y제곱이 날아가서 만들어진 원의 방정식이 아니야. X제곱끼리 날아가고 Y제곱끼리 날아가니까 X랑 Y가 1차인 상태만 남게 되거든? 그걸 뭐라고 불러요? 그치? 직선이라고 부르죠. 그게 여기 있어요. 뿅. 그게 여기 있어요. K가 마이너스 1일 때. K가 마이너스 1일 때. 원래 이 자리가 플러스 K였는데 이게 뭘로 바뀌어있니? 마이너스 1로 바뀌어있죠? 그게 바로 직선이야. 두 놈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도형이긴 도형인데 뭐야? 직선. 그 직선을 다른 말로 공통현의 방정식 이렇게 부릅니다. 공통현의 방정식. 똑같은 말이야. 공통현의 방정식.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왜 그냥 빼면 될까요? 원래는 여기가 이거였거든. 근데 생각을 해봐. 이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도형, 원 말고 새로운 도형도 사실 얘로 표현이 가능해요. 오케이? 얘로 표현이 가능한데 지금 얘는 이미 교점 자체가 두 개가 있고 두 점만 있으면 직선이라는 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또 다른 정보를 줄 이유가 없어. 그쵸? 아까 같은 경우에 원은 이놈을 지나는 원 자체가 너무나도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또 다른 정보를 줘야 되지만 두 놈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직선은 이미 교점 두 개가 확정적일 테니까 직선을 만들 때 다 준 거야. 모든 정보를 다 줬는데 아니 그렇다고 이 두 점을 구하면 되죠 선생님. 이거 너무 가슴 아프잖아 이 자식들아. 두 원을 연립하려면 와 너무나도 끔찍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점을 직접 구하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이론을 알아야 될 텐데 왜 K가 마이너스 1이 되면 되냐면 두 원을 더할 건데 K를 줘서 더할 건데 이 직선이 만들어진다는 얘기가 X도 몇 차고 1차고 Y도 1차잖아. 직선의 방정식이
x도 일자고 y도 일자인 상태를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니까 얘를 어떻게 해야 1차식이 만들어질지를 고민하면 바로 k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는 사실을 그냥 알 수 있어요. 왜? x제곱이랑 y제곱이 다 사라져 줘야 되거든. 최선을 다해서 둘이 까져야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두 놈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직선은 한쪽 원에서 다른 쪽 원을 빼준다. 단 일반형으로 만들고 일반형으로 만든 다음에 그대로 빼주면 된다. 그렇게 만들어진 도형의 방정식이 바로 공통연의 방정식.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직선이다. 여기까지. 자, 하나만 더 추가로 여러분 설명해주면, 선생님,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어떤 새로운 도형, 이런 도형도 구할 수 있나요? 못 구합니다. 못 구해요. 그러니까 이론상 두 놈을 더하면 여기다가 k를 이렇게 주는 거잖아. 만약에 이 두 놈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도형을 구하고 싶으면 이 자리에 상수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식이 들어가야 되고, 이것도 되는 게 있고 또 안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아주 복잡도라고 선생님은 이야기하는데, 원과 직선, 즉 2차식이잖아요. 그거보다 더 차수가 높거나 더 복잡한 도형은 절대로 이 이론으로 만들 수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원과 원을 가지고 또 다른 원, 복잡도가 똑같죠, 원은. 이 원들과 복잡한 정도가 똑같은 원, 이걸 만들거나 아니면 그거보다 더 단순한 도형, 직선만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도형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공통연의 방정식이라고 해서 요거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그냥 여러분들 기억을 하고 외워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제 마지막 개념 정리인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원과 자취의 방정식. 자, 원 자체가 일단 자취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했는데, 새로운 어떤 자취를 더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자취의 방정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개념이 그대로 원에서도 이어집니다. 의미 해석을 통한 식 세우기. 원의 방정식에서 의미 해석을 통해서 식을 세우는 문제가 많이 있나? 거의 없죠. 나온다면 그냥 원의 정의를 물어보겠죠. 어떤 한 점에서 3만큼 떨어진 점들을 모아놓은 자취를 구하세요. 원이죠, 그냥. 중심이 예고 반지름이 3이다, 이렇게. 뭐 그런 의미야. 의미 해석을 통한 식 세우기.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의미 해석이 어렵다. 도통 글을 읽었는데 얘가 어떤 도형인지 인간의 힘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그랬을 때 항상 하는 거 있잖아. 뭐라고 놓는다? A, B라고 놓는다. 그쵸? 그 움직이는 점을 A, B라고 놓고 우리는 A, B의 관계식을 세우면 끝난다. 이거야. 똑같아. 직선이건 원이건. 자취를 구할 때는 똑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기하로 넘어가면 의미 해석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이 풀리는데, 그 녀석들 중에서도 식으로 푸는 게 더 많아요. 지금 관계식으로 푸는 문제가 그때도 더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2번 점을 A, B라고 놓고 A, B의 관계식을 세우기, 이걸 연습을 최대한 많이 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의미 해석이 안 돼도 이걸로 다 풀리니까 일단 여러분들 2번에 집중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뭐 원의 자취의 방정식 중에서는 의미 해석을 통한 게 다음에 넘김이 있나? 아폴로니우스의 원. 요 정도는 이제 의미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잠깐만 뒤에 설명을 하고요. 일단 얘부터 한번 연습해보자. 원점5와 두 정점에서 어쩌고저쩌고로 만족하는 점피의 자취의 방정식. 이거 어떻게 알아, 이거를? 지금 외국인 사람이 있어요? 난 안 외웠는데? 몰라, 이거. 근데 문제에서 점피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점피를 A, B라고 놓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러면 보니까 제곱이니까 관계식 되게 쉽겠네? 이거 점과 점 사이 거리 쓰면 되잖아. 원래 점과 점 사이 거리는 루트가 나오는데 제곱을 하니까 또 계산도 되게 해놨네? 해보시죠. OP라는 것은 원점에서부터 P까지 거리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자, 원래는 루트였지만 제곱을 하니까 내비두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AP 구할 때도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대로 A-2의 전체 제곱 플러스 B-3의 전체 제곱, 이런 식으로 식을 계속 더해나갈 수가 있네. 제곱이니까. 그다음 BP는 마찬가지로 이제 A-4의 전체 제곱 그리고 B제곱,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얘를 전개했을 때 그냥 다 없어져. 전개하면 A제곱 나오고 B제곱 나오고 A제곱 나오고 B제곱 나오니까 여기 있는 놈이랑 사라지면서 A제곱과 B제곱이 하나씩만 남게 되죠. 오른쪽에. 이쪽은 다 사라지죠. 그 다음에 이 짠짠하면 마이너스 4a인데 이 짠짠하면 마이너스 8a가 되니까 마이너스 12a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짠짠하면 마이너스 6b인데 이쪽이 없으니까 마이너스 6b가 되네요. 마지막 상수항 4고요, 9고요, 16이니까 얘네들을 툭툭툭 더해서 얼마야? 29가 되겠죠? 그놈은 얼마다? 0이다, 이렇게. 0은 써있고.
자, 그러면 이제 A, B의 관계식을 세웠으니까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이고, 원이에요, 선생님. 그럼 되죠. 답을 제출할 때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6y 플러스 29다. 그놈은 얼마다? 0이다. 요렇게 깔끔하게 원의 방정식을 일반형으로 그냥 표현해 두면 끝나. 굳이 뭐 얘를 중심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쓰면 되죠. 반으로 쪼개서 2로 나눈다. 반으로 쪼개서 부호 바꾼다. 반으로 쪼개서 부호 바꾼다. 6, 3. 이게 6,3이라는 중심도 구할 수 있고. 굳이 막 반지름 구할 필요 있나? 반지름을 구하는 방법은 반지름의 제곱을 구하면 되는데 6, 6에 36이고요. 3, 3은 9고요. 눈에 보이는 29를 그대로 빼주면 되겠죠. 계산해 주시면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0이고 그대로 빼주시니까 얼마야? 그렇지. 16이겠죠. 따라서 반지름이 얼마다? 4다라는 정보까지도 얻어냅니다. 선생님 계산이 굉장히 빠르시네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니까. 이렇게 연습하시라고요. 아시겠죠?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일반형, 표준형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걸 뛰어넘어서 이렇게 중심과 반지름을 빨리 구해보세요. 알겠죠? 새로운 거 공부하세요. 뿅. 마지막인가요? 아폴로니우스의 원입니다. 아폴로니우스의 원. 이름 자체가 굉장히 좀 멋있네요. 아폴로니우스의 원. 자, 무슨 얘기냐. 두 정점으로부터 거리의 비가 m 대 n인 점의 자취. 두 정점. 여기 A라는 점이 가만히 있고요. B라는 점도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가만히 있는데 두 정점으로부터 거리의 비가 m 대 n. 그냥 설명의 편의성을 위해서 2대 1이라고 잠깐 해볼게요. 그러면 내가 어떤 점을 찍을 건데 그게 여기서부터 요만큼을 2라고 했을 때 요게 1이다. 뭐 그런 얘기예요. 실제 길이가 2고 실제 길이가 1인 것이 아니라 이 길이가 6이면 이 길이가 3이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됐죠? 이 길이가 6이면 이 길이가 3이다. 이렇게. 그러면 이런 점만 찍히는 게 아니라 뭐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도 점이 찍혀요. 2대1. 이런 식으로. 아니 뭐 이런 식으로 찍을 수도 있죠. 2대1. 이런 식으로. 점피가 이런 데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다 모으래. 다 모으래. 어떻게 알아 내가? 이걸 보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해야 돼? 자취를 구할 때 내가 원하는 점 P를 뭐라고 놓고, 그렇지, A, B라고 놓고 이 길이 대 이 길이가 2대 1이다를 이용해서 관계식을 세우면 되거든? 그럼 세워볼게요 한번. A라는 포인트를 그냥 편하게 1,0이라고 할게요. 이 귀여운 포인트를 잠깐만 이 포인트를 뭐라고 할까? 5,0 6,0 좋아. 6,0 이렇게 할게요. 편하게 편하게 6,0 6,0 왜 미쳤어요? 미쳤어. 잠깐만 암산. 4,0 이렇게 할게요. 4,0. 진짜 쉽게 맞는 거야. 자,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관계식 세우면 되거든. 관계식 어떻게 세운다? 요놈과 요놈 사이 거리니까 a-1의 전체 제곱 플러스 b제곱. 좀 쉽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대 루트, 이거 루트 a-4의 전체 제곱 플러스 b제곱. 요렇게. 그쵸? 이 길이 대 이 길이는 몇 대 몇이다. 그렇지. 2대 1이다. 여러분 좋아하는 거 있잖아.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이랑 똑같아. 됐죠? 아니면 이렇게 되겠네요. 루트를 먼저 없애려면 제곱을 하면 되거든. 그래서 이게 4대 1로 바꿔주면 돼요, 여러분. 4대 1로. 루트는 없앴어요. 그런 다음에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이랑 똑같으니까 이걸 한번 그대로 정리를 해보시면 4의 괄호 열고 a-4의 전체 제곱 플러스 4b의 제곱은 이렇게 돼요. 4를 곱하니까.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건 그냥 그대로 a-1의 전체 제곱 플러스 b제곱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얘를 일단 이쁘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아우 정말 a의 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6 이렇게 되고 4배 하니까 얘가 4가 되고 얘가 32가 되고 얘가 4, 6에 64 이렇게 되네. 좋아요. 자, 그럼 한쪽으로 다 넘길게요. 한쪽으로 다 넘기면 a 3개 되네요. a 제곱이 3개 있네요. 이렇게. 맞죠? 여기 4배의 a제곱이었는데 a제곱이 여기 a제곱. 좋아요. 아우 정말 이렇게. 그럼 넘기시면 3배의 a제곱이 되고요. 여기 4배의 a제곱과 b제곱이 있으니까 넘어가면서 3배의 b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32였는데 마이너스 32a였는데 얘가 넘어가면서 얘를 마이너스 30a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없네요. B제곱밖에 없었으니까 끝났고요. 상수 64가 있었고 상수 1이 있었어. 넘어가면서 얼마가 됩니까? 그치, 63이 되겠죠. 이렇게. 그놈은 얼마다? 0. 다 넘긴 거야, 이렇게. 그럼 보기 좋게 3으로 약분이 한번 되면서 우린 관계식만 세우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예쁘게 정리까지 되겠죠. 자, 그러고 나면 답을 제출할 때는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A와 B를 뭘로 바꿔주면 돼? X, Y로 바꿔주면 되니까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1은 0이다 라는 아주 초깔끔한 X제곱과 Y제곱이 살아있는 원의 방정식이 돼요. 이 원의 중심을 한번 구해보시면요. 얘를 반으로 쪼개서 부호로 바꾸니까 5죠? 됐죠? 그 다음에 Y값은 없으니까 그냥 0이겠죠. 이렇게. 그럼 반지름은 그냥 구하지 않고 제곱을 구할 건데 반지름의 제곱 구하면 각각을 제곱해서 더해서 25인데 거기서 21을 빼주니까 이게 4가 되면서 반지름의 길이는 2가 되겠네요. 이게 바로 자취의 방정식입니다.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런데 이 아폴로니우스의 원을 설명하면서 지금 자취의 방정식을 왜 계산을 했냐면 이게 얘네 두 놈을 2대1로 내분하는 점을 구해보면 이렇게 점을 하나 찍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점도 P가 될 수 있어요. 왜? 거리의 B가 2대1이니까. 자, 근데 이것만 찍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걸 쭉 연장시켰을 때 2대1 이런 점도 P가 될 수 있어요. A와 B라는 정점을 이렇게 연장시켜서 직선을 만들었을 때 2대1로 내분하는 점과 2대1로 외분하는 점, 내분점, 외분점 공부했잖아. 이 두 점이 P가 될 수가 있고 이 두 놈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을 그려보시면 이렇게 원이 그려지거든. 이렇게. 바로 여러분들이 만든 이 원이 바로 이 원이랑 똑같아요. 그리고 이 원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지금 이름 준 거겠죠. 이름이겠죠. 그 사람의 이름이겠죠. 관심 가져본 적이 없는데 당연히 그 사람의 이름이겠죠. 무슨 단체는 아닐 거 아니야. 아폴로니우스 단체는 아닐 거 아니야. 아, 단체일 수도 있겠네.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좋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원이 바로 아폴로니우스의 원이고 여러분들이 어떤 두 정점이 있으면 2대1로 내분이 아니라 거리의 B가 2대1인 점들을 신기하게 다 모으면 그러면 놀랍게도 어떤 원이 만들어지는데 그 원을 만드는 방법이 자취의 방정식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내분점, 외분점 이 두 놈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입니다. 이렇게 이론을 적용시켜서 바로 답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얘는 내가 쉽게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더 쉬워. 이 과정보다 훨씬 쉬워. 한번 해볼까? 이게 1이었고 이게 4였잖아. 머리를 쓴 게 그냥 이 길이가 2구 1이다. 이거 한 거야, 얘들아. 그럼 요놈의 좌표가 이제 3,0이 되고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게 2대1이니까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똑같을 거 아니야? 3만큼 갔으니 3만큼 더 가서 얘를 이제 7,0이라고 그냥 한 거고요. 얘네들의 중심이 바로 원의 중심이 될 거고요. 얼마죠? 5,0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는 그냥 2라는 걸 그냥 알 수 있어서 중심이 5,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2가 되는 그런 원을 그냥 만든 거야. 자, 훨씬 빠르죠? 자, 훨씬 빠른데 언제만 빠르냐면 내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얼마나 쉽게 점을 잡았니? 이거 4,0이라고 잡고 이거 몇 콤마면 1,0이라고 잡았잖아. 그래서 얘가 이제 X축 위에 있을 때 또는 Y축 위에 있을 때 두 점이 또는 점 두 개가 X축, Y축 위에 있진 않지만 아무튼간 이렇게 생겼을 때는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는 내용을 활용하면 굉장히 빨리 구할 수 있어요. 아니면 점이 이렇게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내분점이랑 외분점을 굉장히 빨리 구할 수 있다. 딱 보면 알거든? 값이 이게 0인데 이게 뭐 4야. 근데 3대1이래. 그럼 얘 3일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식으로 재빨리 내분점, 외분점이 아주 쉽게 구해준다면 여러분들이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는 이 개념을 쓰는 게 훨씬 빨라요. 그런데 점 두 개가 그냥 몰라.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데 되게 더럽게 생겼어. 이때는 아폴로니우스의 원을 쓰는 거랑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처음부터 알려준 자취 방정식을 구하는 게 거의 계산이 동일하게 더러워요. 둘 다 더러워요. 그래서 이것도 내가 말을 이렇게 지금 하고 나는 지금 많이 아니까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해. 이렇게 얘기는 하긴 했지만 여러분들 실제 문제에서 얘를 만나야 됩니다. 만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을 때 스스로 깨닫게 돼요. 이게 더 빠르구나. 이게 좀 더 멋진 풀이네. 이게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네. 그걸 스스로가 터득하고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원의 방정식 개념 공부 끝났고요. 이제 뒤에서부터는 필수 예제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예제 풀이할 때는 여러분들 개념을 그대로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빨리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좀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앞에 개념을 안 보고 뒤에 필수 예제만 보고 이제 설명을 너무 압축하셨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혹시 있을까봐 그런 얘기를 했고요. 혹시라도 개념적인 부분도 내가 너무 빨리 했거나 아니면 조금 너무 좀 자세하게 하지 못했다. 그렇게 생각한 적은 없지만 자세하게 하지 못했다는 사람들은 꼭 밑에 댓글 좀 달려주시고 그러세요. 언제든지 자기 의견을 피력하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원의 방정식 개념 끝!